자, 컨트롤이라는 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불성 안에서 산다는 것은 작은 존재로서의 내가 순간순간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은 존재로서의 나는 균형이 깨질 때 죽지만 동시에 보다 성장하고 발전된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균형을 잃으면서 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균형을 잃고 있으나 그 배경은 늘 완전히 조화롭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균형은 배경으로 순간순간 균형을 잃는 것, 이것이 불성 안에서 모든 것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선에서는 때때로 불균형 또는 삶의 무질서를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완전히 조화롭다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설정값,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이미지화 해놓은 것하고 다르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완전히 조화롭다라는 거, 완전히 균형이 맞췄다는 것은 우리는 뭐가 자로 잰 듯하게 반듯해져야 완전히 균형을 맞추었다. 아니면 시소에서 균형은 높고 낮음이 없이 평평해야 그것이 균형이 맞추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조화를 이루었다. 이런 식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무질서, 불균형이 이 조화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선에서 강조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승찬 대사께서 말씀하시죠. 해탈이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는 것이다.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이 없는 것이다. 해탈을 자유, 대자유라고도 말하는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대자유로움이라는 것은 불완전함에 대한 불안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완전해져서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 내리지 않는 찜찜한 상태, 미진한 상태로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탈이라고 말씀하세요. 괜찮은 상태로. 그냥 놀듯이 하는 거,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 소풍 가듯이 하는 거, 손님처럼 이렇게 가볍게 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불균형하고 삶의 무질서가 이루어지는 이 자체가 선이라는 것이죠.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시는 그 배경이라는 것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죠. 배경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균형을 잃으면서 변하고 있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균형을 잃고 있으나, 자, 균형을 잃고 있다. 어떤 거요? 어떤 분이 저한테 나는 부인도 집을 나가고 자식들도 집을 나가고 사업도 망하고 몸은 망가졌으며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부모님한테는 학대를 받았고 어렸을 때 무슨 상처가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내려놓고 내가 편안해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남들 마음 공부 이제 안내할 때 초창기에 속 편한 소리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보신 적이 있느냐. 얼마나 세상이 투쟁이고 전쟁이고 고통스러운 줄 아느냐. 그 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요. 돈 벌어보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든 거지. 내가 그 환경이면 나는 당연히 절망스러워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무기력한 사람이고 부정적인 감정에 쌓여서 살아야만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힘들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스럽고 하기 싫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나 자신이 좀 능력이 없는 나 자신이 밉고 이제 이런 것들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나의 존재성 자체가 부정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어떤 항상 우울한 얼굴이어야 되고 나는 항상 불행한 사람이 되고 하늘 보면 웃음도 안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잃은 상태, 고통, 나는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고통을 받고 나는 즐겁기를 원하지만 불행한 상태, 균형을 잃었다고 봤을 때도 그 배경은 늘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배경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나의 존재. 내 머릿속은 온통 그런 부인은 집을 나갔고 뭐 아들은 집을 나갔고 뭐 내 사업은 망했고 사람들은 나를 온통 비난하고 나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고통을 당했고 내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이 단 한 순간도 없는 그런 사람한테 그런 속 편안한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더 해야 되죠.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과 환경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잠시 진흙탕에 발을 담궈서 발이 진흙에 젖을 수가 있겠죠. 진흙탕이 묻었으니까 더러움이 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생 동안 그 진흙탕 속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럼 계속 좀 지저분하겠죠. 냄새 날 수 있겠지만 진흙탕에 묻었다고 해서 내가 진흙탕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씻으면 어느 날은 깨끗해지는 거죠. 진흙탕 묻은 그 사람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의 그 배경, 존재 자체는 진흙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이 배경은 늘 완전히 조화롭다는 거.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깨어서 있어 보세요. 그렇게 나는 뭐 부인이 집을 나갔고 아들이 집을 나갔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속 편한 소리 귀에 안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생각, 와이프가 집을 나갔고 뭐 했고 이 생각을 조금만, 이 생각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창밖을 보고 있거나 밥을 먹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뭐 유튜브를 듣고 있거나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그것만 해보세요.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면서 유튜브를 듣거나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면서 밥을 먹거나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면서 물을 마시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물을 마실 때 물만 마셔보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이란 이 절대적인 조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이 조건, 임금이나 노예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이 조건 하에서 그 조건에 깨어있고 지금 이 순간에 계속 있어 보면 내 고통이 어느 순간에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업성,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석은 나의 카르마 행동의 그 경향성이죠. 계속 다져진 행동의 경향성, 내 민마음의 경향성이 낮춰지는 것이죠. 자꾸 내가 그런 에너지를 또 불러온다고도 얘기하죠. 시크릿 같은 데서는. 지금 이 순간의 힘,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말하는 배경, 이제 어떤 분은 그 뭐 칠판으로도 설명을 하고 TV에서 루퍼트 스파이라인가요? TV에서 그 TV 화면과 그 TV 브라운관과 거기에 비춰지는 그 뭐 연속극, 드라마, 정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 화면 겉에 보여지는 브라운관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다. 화면이 드러나건 드러나지 않건 브라운관은 아무 일이 없다. 이제 이런 것이나 울고 웃는 것이나 그 브라운관은 그냥 비춰줄 뿐이다. 이거나 그 칠판 같은 거에서 아무리 그 칠판에다가 뭐 안 좋은 말을 쓰건 좋은 말을 쓰건 그 뭐 폭탄이 터지는 그림을 그리건 꽃밭을 그림을 그리건 그 바깥의 배경 화면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그 계절이 이 공간의 허공성이죠. 공성 안에서 계절도 오고 가고 사람도 오고 가고 만물이 오고 가지만 이 계절은 모든 것을 놔두게, 이 공간은 모든 것을 놔두게 해줄 뿐이지만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어떤 경인지는 생각이 안 나요. 허공은
만물을 품지만, 모든 향기를 품지만 어떤 향기에도 물들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이 배경에 대한, 배경에 늘 완전롭고 조화롭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마누라가 집을 나갔다 하고 밥을 먹는 거나 그냥 밥을 먹는 거나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조건은 똑같은데 뭐가 틀려져 있어요? 내 의식이 마누라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내 삶은 그래서 이렇게 불행해야 된다라는 계속 그것을 경향성을 굳히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찾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불행한 것으로 충분하다면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속 밥 먹으면서도 찾아야 되고 물 마셔면서 찾아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안내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게 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왜 이 삶을 그냥 살지를 못하고 계속 여기에서도 뭐예요? 순유선사가 불성이라는 존재의 배경을 이해한다면, 배경이 완전히 조화롭다라는 거, 허공은 모든 향기를 품지만 어떤 향기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고통 자체가 우리가 생명을 펼쳐가는,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상처가 나면 아프잖아요. 아픈 상처, 아프면 그 몸만 아파야지 왜 마음까지 같이 병드냐는 말이에요. 몸이 아프잖아요. 몸에 상처가 난 것이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이 고통이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그 루미의 손님이란, 여인숙이라는 시에 보면 손님이 뭐 불행도 기쁨도 슬픔도 좌절도 다 손님으로 맞아들여라. 그들이 저 너머에서 보내온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한 어떤 손님일 테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 우리의 어떤 깨어남, 깨달음의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 매몰되지 않는다면, 단막 증해한다면 그냥 명백하다는 것이죠. 이 고통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몸의 고통이 사라지고 정신의 고통이 사라지나요? 그 기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과중하게 부과된 그 에너지가 균형을 잡아갈 뿐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좋은 말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컨트롤 해보려고 해도 컨트롤이 되지 않지요. 자, 고통이, 이게 고통이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한다고 해서 바로, 삶의 방식이었구나,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안 된다는 거예요. 순유선사도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컨트롤 해보려고 해도 컨트롤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컨트롤하는 것이 또 불가능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하고는 관계없고 부처님이나 되는 일이지, 맨날 그렇게 속편하게 명상하는 당신네들이나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하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고통받는 사람이라서 저런 속편한 소리 안 들려, 이제 이렇게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크고 널찍한 들판에 풀어 놓는 것이 그들을 컨트롤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고,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것이 그 다음 나쁜 방법입니다. 관심을 갖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컨트롤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에 균형을 잡기가 아마 우리는 조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런 결론을 내리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 어떤 거요? 처음에
그래서 무시하라는 말이야?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자꾸 간섭하고 지켜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에서는 무시하지도 말고, 관심을 갖고 계속 간섭하지도 말고, 내버려 둔 채로 보라. 이거거든요. 이것이 참 힘들죠. 관심을 가진 상태로 내버려 둔다니. 관심을 가지면 간섭을 해야지. 간섭을 안 한다는 건 그냥 무시하고, 그래, 네 복이다, 네 팔자지 하고 내버려 두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 마음을 쓰면서도 그 사람 하는 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 항상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게 참 애매한 말처럼 느껴져요. 그냥 지켜보는 거, 저 아이가 하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 아이가 엄마 도와줘 하면 가서 도와주고, 아니면 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낑낑거리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도와줘 하면 도와주고, 아니면 정말로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아니면 나중에 좀 후회될 일이다 하면 지금 조금 손을 써준다든가, 줄탁동시 같이 병아리가 이렇게 탁 쪼을 때 어미닭이 밖에서 쪼아져서 알이 이렇게 딱 깨어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집은 병아리 유정란이었기 때문에 병아리를 닭이 품어서 키웠는데, 그때 보면은 이렇게 어느 순간 엄마 닭이 이렇게 탁 쪼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그 병아리가 나오는 순간을 쪼아줄 때를 보면 계속 쫓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그 달걀들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때는 달걀의 상태인데도 왠지 소란스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린 마음에도 소란스러움이 좀 느껴져요. 달걀에서 분명히 그냥 달걀인데 좀 뭔가 이렇게 움직임도 있고 소란스러움이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그러면 어미닭이 그냥 제 눈에는 달걀인데 어미닭이 어느 순간 이렇게 탁 쪼아주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아주 미세한 금, 우리 TV에서 보듯이 그냥 갑자기 금이 쫙쫙쫙 가가지고 병아리가 탁 튀어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세한 금이 가요. 미세한 금이 가면서 그것이 천천히 깨지면서 어느 날 자고 있을 때 깨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볼 때 이렇게 알이 탁 깨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러던데, 이렇게 뽀송뽀송한 병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뽀송뽀송한 병아리 나오는 줄 아는데, 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좀 약간 다 이렇게, 무슨 치킨 같은 상태, 아주 귀여운 치킨 같은 상태, 이런 건데, 그때 어미닭은 계속 그 달걀에 주의가 집중되어 있고, 어디도 잘 안 가요. 계속 보고 있어요. 집중되어 있다가, 이렇게 딱 그 순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지만 그에게 도와줘야 되는 상태에 내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지, 간섭하고 충고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 들고 이제 이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저 바라보기만 하십시오. 무시하지 않고 컨트롤하고 애쓰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게 놔두세요. 저절로 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컨트롤이 될 것입니다. 컨트롤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넓은 의미로 된다고 하시잖아요. 더 넓은 의미로. 내가 컨트롤하는 건 그러면 좁은 의미의 컨트롤이겠네요. 더 넓은 의미의 컨트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내어 맡긴다라고 하죠.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의 신께 맡기는 거고, 수행을 하는 자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내어 맡기는 거고, 그러면 되어야 할 것, 인연 따라서 내가 조건화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배워가면서, 그것이 조건화가 언젠가는 내가 계속 조건화를 강화시키지 않는다면 조건화가 언젠가는 풀려나갈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화를 그대로 놔두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넓은 의미의 컨트롤 당하면서 계속 알아차리고 깨어있다 보면 내 어떤 악업이면 악업이겠죠. 그 업성에서 풀려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다 내 마음 속 후련하게 해결돼서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그 일이 있는 그 자체로 괜찮은 거예요. 연민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날은 자기 자신의 불행과 절망 속에 깊이 빠져들어도 그 절망 상태에서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미진한 상태도 그냥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승천대사가 해탈이란 불완전한 그 상태로 불안하지 않는 것이다. 불안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공감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저절로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조심선사도. 말은 쉬워 보여도 그렇게 되려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방법이 수행의 비밀이지요. 만약 분위기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럴 때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고요해지지 않고 오히려 앉아있기만 어려워집니다. 주변 상황에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숨을 쉬거나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집중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지만 마음을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선의 진정한 목적은 아닙니다. 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무엇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되어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넓은 의미의 컨트롤입니다. 그냥 흘러가게 놔두세요. 흘러가게 놔두세요. 내 안에 고통도 지금 이유가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고통이 흘러갈 때까지 흘러가게 놔두다 보면 어떤 것은 강에 도착할 거고, 어떤 건 바다에 도착할 거고, 어떤 거는 증발해서 가벼워질 거고, 가는 중간에 증발해서 가벼워질 거고, 어떤 것은 진흙물이 될 거고, 이렇게. 그런데 흘러가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런 넓은 의미의 컨트롤, 어떤 진화적인 측면이고 순수 의식적인 측면이겠죠. 그것이 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주변 상황에 방해 없이 행복해야만 행복해진다. 나한테 불행한 환경과 불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것인 거예요. 지금 나한테 그런 삶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면 되는 거죠. 불행한 사람으로 사는 것도 선택이고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선택이에요. 어떤 삶이 더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과 행복이 있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삶이 더 훌륭한 삶이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깨달은 삶이 더 훌륭한 삶인지, 사로잡혀서 사는 삶이 더 훌륭한 삶인지, 많은 사람들을 돕고 칭송받는 사람이 위대한 삶인지, 그냥 내 어떤 것만 알고 사는 것이 하찮은 삶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는 삶은 작은 삶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어떤 의식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아주 넓은 의식, 바탕이 되는 허공성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축소시켜서 나는 이것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러니까 한 번도 마음껏 웃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자신을 규정해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작은 사람 같고, 이제 여기 서지키 선사는 그냥 그런 사람은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내버려 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속수무책이니까.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걸 할 수가 없죠. 내버려 두는데.
우리가 이런 이제 안내자들이 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독수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독수리하고 그 오리하고 같이 키우는 거죠. 병아리인지. 그래서 얘가 부화가 됐어요. 자기는 독수리인데 닭으로 알고 살고 바닥만 쪼아 먹고 벌레를 헤집어서 먹고 살고, 하늘에 나는 독수리를 보면서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왜 독수리가 이렇게 채가잖아요. 병아리 같은 것들을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평생을 사는데, 그 자기의 존재는 독수리였다, 그런 일화도 있고, 뭐 백조와 오리 뭐 이런 동화책 있고, 또 사자와 당나귀 얘기 동화책 있죠. 이 어렸을 때, 새끼 때 주인이 그 말 우리에서 당나귀 우리에서 같이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는 당나귀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당나귀처럼 사는 거죠. 그리고 당나귀한테 이제 나귀 춤을 이렇게 하듯이 사자도 그렇게 하고, 이 콧줄에인지 목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 아주 순둥순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러면서 옆에 이렇게 사자들한테 잡혀갈까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것이, 우리가 본래 사자였는데 당나귀처럼 키워지니까, 우리가 본래 독수리였는데 닭처럼 키워지니까, 우리가 본래 백조였는데 오리처럼 키워지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알기 이전까지 사로잡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어떤 성인이 된 모습을 보면 사자하고 내 모습이 같거나 독수리하고 내 모습이 같거나 백조하고 내 모습이 같으면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자가 아니었을까? 내가 독수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우화들이 많은 이유는 다 이것이 내 주어진 상황은 그러한데 나는 거기에 물들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 대한 다 비유잖아요. 간절한 말씀들이잖아요. 여기 도겐 선생의 얘기가 나옵니다. 도겐 선사께서는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흐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우리의 수행에서는 때로 진실입니다.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흐르는 대신 현재에서 과거로 거꾸로 가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1초라도 지나야,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이 순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1초라도 지나야지 내가 생각으로 들어가서 이랬고 저랬고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하고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과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각은 낡고 오래된 것이죠. 도겐 선사의 그 쇼보 겐조에서는 그 정법안장이라는 그 유명한 저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는 이 시간, 여기에서 이제 스즈키 선사가 묘사한 시간은 현재에서 과거로 흐른다, 이 말씀도 있지만 더 유명한 말씀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한다라는 말, 이제 시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랬을 때 이제 유시, 유무시에 대한 표현들을 해서 시간은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표현을 이제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시간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한다라는 거, 흐르지 않는다는 거, 우리처럼 과거로 흐르든 미래로 흐르든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지금의 내가 됐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로 표현해야 돼요? 흐름의 표현이 아니라 변화의 표현으로 바뀌게 되겠죠. 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이런 종류의 진리를 경험한다는 것은 시간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지한다는 거죠. 인식한다는 것이죠. 진실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스즈키 선사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미래에서 현재를 거쳐 과거로 흘러간다는 것 또한 진실이고, 어떤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은 서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이다. 이것은 생동하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동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은 서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동쪽으로 갔으면 동쪽으로 십리 갔으면 서쪽만큼 십리 멀어졌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고정된 관념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게 맞죠. 내가 10시간을 보내면 내 인생의 10시간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내가 앞으로 100보 갔으면 뒤로 100보 물러난 거죠. 고정된 상태로 인지할 때는. 그런데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은 그 움직임 안에서 고요함이 있는 것이지, 그냥 정말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어떤 아주 발달된 현미경 같은 그런 최첨단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분자, 핵, 코크 이런 아주 미립자까지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거기에 다 움직임 활동성이라는 거죠. 그 공간 안에서 그런 활동성을 확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고요하게 앉아 있다고 해도 그게 정말 고요함이 맞는가? 움직임 안에서 고요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동쪽으로 100보 갔는데 동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은 서쪽으로 십리를 가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움직임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려울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에서는 멈춰 있기 때문에 동쪽으로 십리 가면 당연히 십리만큼 멀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움직임의 관념으로 본다면 내가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동쪽으로 10초 가보세요. 서쪽으로도 10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생동하는 자유라는 말은 내가 이 전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나의 어떤 존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사유해 봐야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냥 그것만을 갖는 게 아니라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죠. 우리는 환경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조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늘 생동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고 일컫는 그 죽음마저도 생동하는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이 생동하는 자유인데,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완전한 자유를 큰 쉼이라고도 하고, 편안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자유로움. 근데 자유로움을 우리는 그럼 아주 고요한 상태,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상태, 이제 이런 것을 꿈꾸는데, 걸림이 없고 고요한데, 거기에는 생동함이 있다라는 거, 움직임, 살아임이 있다는 거,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임을 우리가 전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고통이나 괴로움, 행복도 움직이지만 고통이나 괴로움도 움직임이죠. 그러면 고통이나 괴로움이 이만큼 같다면 행복이나 기쁨도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행복이나 기쁨이 이만큼 같다면 슬픔이나 괴로움도 이만큼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규율이 없으면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아무 제약 없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에도 규율 따위는 필요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자유롭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어떤 규율이 필요합니다. 물론 항상 통제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규율이 있다면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규율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허황된 일입니다. 우리가 좌선수행을 하는 것은 이런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규율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에서 이 전제가 규율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처음에는 동작에 깨어 있어야 된다. 사념차 아까 얘기했죠. 심수심법. 몸에 동작에 깨어 있어야 된다. 느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법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규율도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아까 나온 어떤 바탕이 되는 거, 허공은 모든 향기를 품지만 어떤 향기에도 물들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렇게 이 규율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그냥 초록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멈추고, 좌회전 표시 나올 때 좌회전하고 멈춤 표시할 때 멈추고, 이런 어떤 소소하고 작은 규칙부터 내 정신 통제할 수 없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마음은 통제할 수 없고 규율화할 수 없는, 뚜렷하게 뭐다 라고 이렇게 붙잡을 수 없는 것까지 다 규율의 범위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진정한 규율이라는 것은 규율이 사라졌을 때가 진정함이겠죠. 규율의 존재는 아성을 존재로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규율을 지킬 내가 있어야 규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아로 간다면,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 규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에 맞는 어떤 그 질서를 지켜가는, 우주가 질서를 지키고 태양이 질서를 지키고 이 자연이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냥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그것은 규율이다, 법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거기에 걸리지 않게, 그것을 내가 의식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가 질서에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최종적인 완전한 자유를 얻은 상태의 규율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딱 눈에 보이는, 어떤 위파사나 할 때도 그렇죠. 왼발 들으면 왼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땅에 접지됐다, 뭐 이런 모든 감각을 다 느끼도록 우리가 안내를 받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익숙해지면 내 전체 몸 동작에 온몸으로 깨어 있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고, 몸의 전체 온몸으로 깨어 있으면 이제 느낌에 깨어 있는 것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보여지는 형태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으로 확장되는 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규율을 이해하면 좋겠다. 바른 수행에서 조금 컨트롤 부분을 나중에 이 책을 읽게 되신다면 컨트롤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사색하면서 읽으신다면 조금 더 내 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하고, 명상이든 마음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도움을 안 받고 명상할 때만 좋고, 살면서 마음 복잡한 것을 명상할 때 와서 풀고, 이제 이렇게 이원적으로 가는 것은 처음에는 좋죠.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지만은 명상하는 것이 삶에서 힘든 것을 풀어주는 어떤 그 도망처, 피난처가 끝까지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삶 자체가 피난처이면서 내 삶이 어떤 그 현장, 삶의 현장이면서 피난처고, 그것이 그것대로 그냥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피난처와 그 삶의 현장이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 내리고 단정 지으면 안 돼요. 명상할 때가 고요하다, 명상할 때가 좋아, 삼박 수련할 때가 좋아, 어디 가서 도반들하고 얘기할 때가 좋아, 우리 집 식구하고 누구하고는 말이 안 통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결정 내려놓으면 이것이 강화돼요, 무의식으로. 그러니까 결정 내리지 않은 채로, 좀 미진한 채로 지금 내가 그렇다라는 것이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불편하고 지금 내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 순간으로 가지고 와야지, 저 사람은 과거에도 그랬어, 늘 그랬어, 그러니까 얘기하면 또 그러겠지, 그래서 미래까지 다 설정이 돼버리면은 내 삶이 전쟁이 되잖아요. 내 삶에서 편안해지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런 마음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결정 내리지 않은 채로 공부를 하는 것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